예, 드디어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 잘 기억합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역사적인 과정은 아니고 논리적인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풀이의 급수 얘기하고 그거를 프리의 변환으로 일반화하고 그걸 다시 라플라스 변환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논리적인 설명이고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다른 논리적인 흐름으로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어떠했는지는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1장에서 신호를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LTI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쓰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임펄스의 조합으로 표시한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컨볼루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장에서 지수함수 얘기했는데 신호를 그럼 지수함수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게 바로 풀이의 급수고 그게 바로 풀이의 변환이었죠. 물론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은 S가 J 오메가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S가 J 오메가일 때 이런 익스포넨셜 ST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3장과 4장에서 했다면 이제는 S가 일반적인 복소수인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지수함수가 왜 그렇게 강력했냐 하면 지수함수는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오게 하는 즉 아이겐 펑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겐 펑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아이겐 펑션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와 같은 아이겐 밸류가 존재할 때 수렴할 때에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존재한다, 수렴한다를 동의어로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A부터 B까지 접근하고 A를 마이너스로 보내고 B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의 문제이죠. 그런 극한이 존재할 때, 즉 수렴할 때 이런 HS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HS라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면 그때 비로소 익스포넨셜 ST가 아이겐 펑션이다.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HT 가지고 구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다시피 스몰 ht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과 4장은 S가 J 오메가일 때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때 HS, 즉 HJ 오메가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하면 H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H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HJ 오메가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HJ 오메가가 존재하는 안정한 시스템에 에너지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화는 존재하고 그때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 출력도 에너지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출력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 이거였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제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9장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S가 일반적인 복소수면 HS가 심지어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HS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HJ 오메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S가 J 오메가가 아닌 또 다른 복소수에 대해선 HS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바로 정의를 할게요. 우리 앞에서 X의 풀이의 변환할 때 이렇게 X를 풀이의 변환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했고 이걸 우리가 XJ 오메가로 얘기를 했죠. 이제 통신이론 듣는 친구들이 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라플라스 변환과 관계,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f의 함수로 쓰는 것보다, 또는 jf의 함수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j오메가의 함수로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어쨌든 x의 푸리에 변환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x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제 x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말. 이렇게 x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복소수 s의 함수가 되는데, 그걸 xs라고 놓는다는 거죠. 왜 복소수 x의 함수가 되냐 하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자, 푸리에 변환하고 비교하면 어떻죠? 푸리에 변환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인데, j 오메가 들어갈 자리에 s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x는 여기서 복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존재하게 하는 복소수 s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for some complex number s,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복소수 s에 대해서 우변입니다. right hand side, 우변이 존재하면 그때 우리는 xs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s에 대해서 xs가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xj 오메가는, 푸리에 변화는 이게 오메가에 따라서 존재하고, 오메가 1에 대해서는 존재하고 오메가 2에 대해서는 존재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이 라플라스 변화는 모든 s에 대해서 존재할 필요 없이 특정한 s에 대해서만 존재하면 xs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함수를 말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지금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 xs라는 독립변수가 복소함수가 나오는데, 푸리에 변환은 독립변수는 실수함수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복소수인 경우죠. 오메가라는 실수에 대해서 x라는 복소수가 대응하는 함수였는데, 라플라스 변환은 독립변수가 복소수예요. 어떤 함수가 정의되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이 정의되고 정의역과 치역 사이의 관계가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꼭 그 독립변수의 전체 공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s에 대해서 xs가 존재하면, 즉 xs의 정의역을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xs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s에 대해서 존재할 때 우리는 함수 xt가 라플라스 변환을 갖는다. 그리고 그 라플라스 변환은 xs다. 그 라플라스 변환은 xs가 존재하기 위한 s의 영역은 어떠어떠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복소수 s가 j오메가가 될 수 있으면, 즉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할 수 있으면 바로 이 푸리에 변환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고, 그 라플라스 변환의 독립변수인 복소수 s가 j오메가가 되는 게 허용되면, 그러면 푸리에 변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또는 s가 j오메가가 될 수는 없지만 j오메가 말고 다른 복소수에 대해서 xs가 존재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푸리에 변환은 존재하지 않지만 라플라스 변환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좋네. 푸리에 변환이 있으면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라플라스 변환도 있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이 있으면, 물론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다면 푸리에 변환도 있는 거지만,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없다면 푸리에 변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푸리에 변환이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은 당연히 있고, 라플라스 변환이 있으면 푸리에 변환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푸리에 변환보다 더 일반적인 거죠. 푸리에 변환할 수 있는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도 할 수 있고, 푸리에 변환할 수 없는 함수 중에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폭이 넓어진 건 맞죠. 그래서 푸리에 변환을 일반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s 대신에 j오메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입할 수 있으면 그러면 푸리에 변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푸리에 변환이 있으면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라플라스 변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라플라스 변환의 복소수 s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다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시그마는 S의 실수 부분, 오메가는 S의 허수 부분. 이건 그냥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단 S 대신에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S 대신에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넣은 거죠. 그러면 내가 요것을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로 나눠 쓰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를 x에다 곱한 식으로 먼저 곱했다고 하면 x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 라는 함수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x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의 풀이의 변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x의 라플라스 변환은 x에다가 지수함수 곱해서 풀이의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수함수의 지수가 바로 s의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함수에 exponential 함수를 곱해서 그 지수가 물론 시그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시 풀이에 변환한 것이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 곱한 함수의 풀이의 변환이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왜 곱할까요? 어떤 함수 풀이의 변환할 수 있죠? 에너지 함수. 따라서 에너지 함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지수함수라면 이거 풀이의 변환할 수 없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더 빨리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를 곱해서 그 결과 0으로 수렴하게 하는 지수함수를 만들면, 그러면 빨간 지수함수 곱해서 검은 함수 만들어서 풀이의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함수가 있으면 아주 빨리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를 곱해서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고, 즉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한 게 원래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인 거예요. 즉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게끔 면적을 유한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지수함수 곱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서 그렇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어떤 지수함수를 곱할 것인지가 시그마로 결정되고, 이 시그마가 S의 실수 부분인 거죠. S의 실수 부분은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고, S의 허수 부분은 풀이의 변환의 그 오메가예요. 주파수를 뜻하는 거. 그러니까 S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지수함수를 곱해서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을 하는 거예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시그마와 오메가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해지죠. 그럼 이제 적어도 이런 모양,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만 값이 있는 함수라면 아주 빨리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를 곱해가지고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거칠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풀이의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이제 앞에서 이 함수는 A가 양수일 때만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었어요. A가 음수면 에너지 신호 아니면서 풀이의 변환 못하죠. 근데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관한 아무런 조건 붙이지 않고 라플라스 변환을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 A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또는 복소수로 확정할 수 있는데 어떤 A에 대해서도 라플라스 변환이 항상 존재한다. 즉 이렇게 생긴 함수는 항상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xt 곱하기 exponential st dt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라지 x예요. 근데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exponential 이거 집어넣고 ut가 t가 음수일 때 0이니까 t가 양수일 때만 적분하면 되고, 요거 없애고, 그래서 요 함수 exponential 마이너스 a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의 부정적분을 잘 알아요.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거죠.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론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라플라스 변화는 xs가 정의되는 거고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도 수렴하지 않으면 large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s 더하기 a의 실수 부분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요 함수의 생김새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실수 부분이 음수니까.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t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그래서 사라지고 t 대신 0 대입한 요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 아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실수면 요 조건이 이렇게 바뀌겠죠. 요 조건 아래서 x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라플라스 변화를 항상 가져요. 그래서 xt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항상 정의되는 거죠. 푸리에 변화는 x제오메가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돼요.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xs는 이러이러하고 그 중에 독립변수 s는 또 어떠어떠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s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s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별게 아니라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그 신호를 에너지 함수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푸리에 변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에너지 신호가 아니어서 못해요. 그 지수함수를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 푸리에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그게 가능한지가 중요해지겠죠. 그게 바로 S의 실수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곱해야 지수함수, 에너지 신호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S는 어떠어떠해야 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XS의 생김새와 S의 범위가 동시에 이야기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XS는 복소함수고 복소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달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확인했어요. A가 어떤 값이든 XS는 항상 존재하고 그 얘기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푸리에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푸리에 변화는 A가 양수일 때만 있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이제 푸리에 변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얘기했던 것처럼 x의 라플라스 변화는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푸리에 변환이에요.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의 시그마는 s의 실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곱하고 난 결과가 이거죠.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푸리에 변환이에요. 우리 여러 번 해봤죠. 시그마 더하기 a가 양수면 j 오메가 더하기 시그마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명백히 시그마 더하기 a가 양수가 되게 해서 얘를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푸리에 변환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시그마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시그마는 s의 실수 부분이었고 따라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가 바로 s인 거죠.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가 바로 s니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s 더하기 a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a가 양수여서 푸리에 변환도 존재하는 경우와 a가 음수여서 푸리에 변환은 존재하지 않는 a가 음수일 뿐만 아니라 a가 실은 그냥 a가 0인 경우는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a가 양수면 푸리에 변환 존재하고 a가 음수면 명백히 푸리에 변환 존재하지 않아요. a가 양수라는 말의 의미는 푸리에 변환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s가 j 오메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A가 양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A가 서축 왼쪽에 있다는 얘기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모든 S에 대해서 풀이의 라플라스 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J오메가 축은 당연히 수렴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수렴 영역이 이렇게 돼서 J오메가 축이 수렴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S 대신에 J오메가 시그마가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면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고, 이런 그림이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풀이의 변환도 있는 거예요. A가 음수면, 이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A의 오른쪽에 있고,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고, 이때 J오메가 축은 수렴 영역 밖에 있죠? 그래서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존재하지만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풀이의 변환도 없는 거예요. A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모양이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은 지수함수를 곱하지 않으면 에너지 신호가 아니니까 풀이의 변화는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지수함수를 안 곱해도 에너지 신호니까 S 대신 J오메가 대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죠. A가 양수면 풀이의 변환도 있고, 그 얘기는 S 대신 J오메가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 A가 음수면 풀이의 변환은 없고 라플라스 변환만 있는 거예요.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A가 0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A가 0이면 어떤 경우입니까? A가 0이면 스텝이네. 그렇죠? 스텝이네. A가 0이면 어떻게 스텝입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A가 0이면 스텝이에요. 그러면 요 풀이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 부분이 0보다 큰 복소수의 집합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J오메가 포함되나요? 이렇게 돼요. J오메가 축 포함되나요?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나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 못 대입하죠? S 대신에 J오메가 못 대입한다는 얘기는 풀이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 지수함수 안 곱하면 에너지 신호 아니잖아. 에너지 신호 아니면 풀이의 변화를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풀이의 변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 얘기는 라플라스 변환이 이거고, 지금 A 대신에 0 대입한 거, 이것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S의 실수 부분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집합 안에는 당연히 J오메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과 풀이의 변환의 관계를 두고 했던 이야기가 막 충돌하는 것 같아요. 라플라스 변환 했어요.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풀이의 변환도 할 수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 했어요. 그런데 S 대신에 J오메가 못 대입해요. 그러면 풀이의 변환 못 해요. S분의 1은 UT는 라플라스 변환을 했어요. S 대신 J오메가 못 대입해요.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은 없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풀이의 변환 한 적 있잖아. 그리고 그 풀이의 변환은 이거라고 주장했던 거지. 이럴 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뭐가 있다고? 델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 대신에 J오메가 대입할 수 있으면 풀이의 변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전히 명쾌하게 할 수 있고, 그때는 델타를 함수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델타를 함수로 보지 않는 게 사실 맞는 얘기지, 그냥 함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델타는 함수에 작용하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여기서 또한 뭔가 충돌하는 듯 보이긴 했지만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정리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지수함수 곱하고 나서 풀이의 변환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푸리에 변환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즉 에너지 신호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 지수함수의 지수에 해당하는 게 S의 실수 부분의 의미예요. 그래서 S의 존재 범위까지 라플라스 변환을 말할 때 함께 제공해야 돼요. S의 존재 범위가 J오메가 축을 포함하면 푸리에 변환도 있어요. S의 존재 범위 안에 J오메가 축이 안 들어있으면 푸리에 변환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푸리에 변환에 관해서 이미 공부를 해서 대부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라는 말을 쓴 거는 존재 조건에 관해서 그냥 언급만 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도 어때야 되죠? 알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환은 그냥 지수함수 곱하고 푸리에 변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새로운 논점은 단 하나예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것인지. 즉 S의 존재 영역, 수렴 영역, 그걸 우리가 이제 ROC라고 부르는데 Region of Convergence예요. 이것만 새로워진 논점이에요. 이것 빼면은 푸리에 변환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논점은 ROC밖에 없다. Region of Convergence밖에 없다. XS의 존재 영역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점밖에 없다. 나머지는 푸리에 변환에 관한 내용 그 자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푸리에 변환은 내가 잘 아는데 라플라스 변환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푸리에 변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이번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번에도 A가 양수인 경우 먼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양수인 경우. 어떨까요? A가 양수면 푸리에 변환은 존재하지 않겠네. 그렇죠? A가 양수면 푸리에 변환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봅시다.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사인 앞에 있는 거 왜 있는지는 좀 이따 드러날 텐데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지 따질 때 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는 전혀 중요한 논점이 아니겠죠. 자,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 마이너스 사인 바깥으로 뺐습니다. u 마이너스 t니까 t가 음수일 때만 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적분 대상은 물론 요 지수. 우리가 부정적분 안에 앞에서랑 똑같습니다. 부정적분은 이거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s 더하기 a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s 더하기 at인데 요 마이너스 사인 여기 있는 거랑 상쇄돼서 이것만 남겠죠. 이게 부정적분. 자, 이게 존재하려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s 더하기 a의 실수 부분이 0보다 작아서 이런 식으로 돼야만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 아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고 0 대입한 것만 남아서 s 더하기 a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를 다시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s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러한 라플라스 변환을 갖는다. 어떤 함수가? 이 함수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예를 한꺼번에 쓰면 앞에서 봤던 건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의 라플라스 변환이었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막 본 건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 마이너스 t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수렴 이건 지금 그림은 둘 다 그냥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렸는데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냥 요 마이너스 a축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요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S 더하기 A분의 1이고, 수렴 영역은 이렇고,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또 이렇게 생겼는데, 수렴 영역은 이번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 함수와 둘 다 라플라스 변환이 S 더하기 A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동일한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면 안 되지. 1대1이어야 원래 함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멀티 투 원이면 역변환이 존재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S 더하기 A분의 1로 생겼어? 똑같이 생긴 게 아니죠. 정의역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심지어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얘와 이건 구별을 합시다. 같은 기호 쓰면 헷갈리니까. 얘는 당연히 다른 함수죠. 그리고 얘는 무엇의 라플라스 변환이냐 하면 exponential minus at ut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얘는 무엇의 라플라스 변환이냐 하면 minus exponential minus at u minus t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이런 미분 방정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H가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한 방식대로 H를 구하면 X가 바로 요거랑 똑같이 나왔었죠. 기억합니까? 그런데 X2를 대입해도 요 H 대신에 X1 말고 X2를 대입해도 여전히 이 미분 방정식은 성립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X1 뿐만 아니라 X2도 이 미분 방정식의 답이란 이야기예요. 믿기지 않으면 대입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X1을 H가 X1임을 구했었죠.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면 X1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럼 좌우변이 같아지겠지. 그런데 X2를 대입해도 같아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X1은 어떻게 생겼죠? X1은 이렇게 생겼고, X2는 이렇게 생겼어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얘기야?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코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 자체는 코절리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내가 그냥 코절하다고 보고 X1 미분방 H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만대로 내가 이걸 코절하지 않다고 보고 H를 구했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가 S의 존재 조건은 물론 당연히 다르지만 X 생김새가 똑같은 이 두 개는 당연히 서로 무관한 그런 함수는 아니고 바로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에서 코절하다고 보고 H를 구했을 때와 코절하지 않다고 보고 H를 구했을 때에 각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 하면 지금 하기가 편해서.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 자체는 코절리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코절하지 않다고 보고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 그냥 코절하다고 보고 풀고 싶어. 근데 코절하지 않은 시스템을 다루라 그래. 그럼 타우 대신에 마이너스 t 놓고 타워에 대해서 코절하게 놓고 풀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두 개의 요 두 개의 함수는 당연히 서로 다른 함수인데 똑같은 모양의 미분 방정식에서 코절하다고 보고 구한 임펄스 리스폰스와 코절하지 않다고 보고 구한 임펄스 리스폰스 각각에 해당해요. 이것들의 라플라스 변화는 생김새는 똑같아요. 하지만 S의 존재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게 달라요. 다른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는 선명하게 풀이의 변화는 그냥 XJ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오메가는 그냥 실수니까. 라플라스 변화는 XS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라플라스 변화를 얘기할 때는 X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S의 존재 범위는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라플라스 변화를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죠. 그건 이제 어떤 특정한 가정 아래서만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S의 존재 범위에 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얘만 보고 말하면 얘는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런 함수,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제 이건 앞에서 들었던 예인데 요거의 라플라스 변화 얘기할 때 수렴 영역이 이렇게 되는데 A가 실수일 때 이게 이제 A가 실수일 때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냥 A가 실수가 아니라 복수 쓰면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건 A의 실수 부분이 S의 실수 부분이 A의 실수 부분에 마이너스 사인 붙인 것보다 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라플라스 변화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얘를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함수와 또는 이렇게 생긴 함수 의 라플라스 변화를 구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요 지금 빨갛게 표시하는 라플라스 함수는 어떤 모양의 함수이냐면 이런 모양의 함수인 거죠. 이게 그 코사인 함수 곱한 거라면 사인 함수 곱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 물론 내가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연파에다가 지수함수 곱한 그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이 결과를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보면 요 빨간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 2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함수.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은 바로 요 위에서 A가 A 대신에 A 마이너스 J 오메가와 A 플러스 J 오메가 로 바뀐 경우에 해당해요. 그리고 A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실수 부분은 J 오메가의 실수 부분이 0이니까 A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실수 부분은 그냥 A예요. A 마이너스 J 오메가 실수 부분이 그냥 A야. A 플러스 J 오메가 실수 부분도 그냥 A야.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S 더하기 A분의 1, A에 해당하는 게 A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바뀌고, A에 해당하는 게 S 더하기 A 더하기 J 오메가 제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 식을 정리하면, 그러면 풀이의 변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그래서 XT가 지수함수의 코사인 함수 곱하고 UT 곱한 것에면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된다. 즉, 이것도 S의 2차 다항식분의 1차 다항식이 되겠네요. 비슷한 방법으로 사인 함수 곱한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사인 함수 곱한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분모는 코사인 함수 곱한 거랑 똑같고 분자는 s 더하기 a가 오메가 제로로 바뀌고 수렴 영역은 당연히 똑같은 거죠. 왜 당연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죠? 결국 얘가 어떤 지수 함수를 곱해야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와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아무런 기여 못하고 이 실수 부분만 중요하게 되겠죠. 실수 지수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 당연히 a만 수렴 영역에 개입을 할 거예요. 예. 지수함수 곱하기 ut 또는 지수함수 곱하기 u-t의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좀 더 들면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은 델타의 푸리에 변환처럼 1이 되고 이거는 모든 s에 대해서 정의가 되니까 신기하네요. 모든 s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정의되는, 즉 수렴 영역이 전체 복소 평면인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푸리에 변환에서는 오메가의 델타 함수들이 등장했는데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잘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시간 영역에서는 델타 t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 볼게요. 자,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중에서 하나 먼저 얘기하면 이것만 먼저 하나 얘기를 할게요. x의 라플라스 변환이 x1이에요. x2의 라플라스 변환은 x2예요. 그러면 ax1 더하기 bx2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다 존재한다면, 왜 그렇죠? xx는 xt 지수함수 곱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라플라스 변환 얘기할 때는 이제 수렴 영역 얘기를 해야 돼요. x가 지금 요 ROC가 수렴 영역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Region of Convergence. 이것이 존재하기 위한 S의 범위가 ROC of X1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존재하기 위한 S의 범위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없으면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것들을 선형조합하면 그 라플라스 변환들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이 있어야만 전체의 라플라스 변환도 존재하고, 전체의 라플라스 변환은 당연히 시간 영역에서 x1, x2 선형조합한 거랑 마찬가지로 s 영역에서 선형조합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x1 더하기 x2의 라플라스 변환은 라지 x1 더하기 라지 x2인 거예요. 각각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존재한다면이라고 해놨는데 존재하면 그게 바로 요 전체의 수렴 영역일 것 같은데 포함한다고 돼 있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형조합한 결과는 각각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보다 수렴 영역이 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형조합하는 과정에서 함수들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겠죠. 지워진 함수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변환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불편하면 그냥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선형조합을 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원래 라플라스 변환들의 선형조합이면서 수렴 영역은 각각의 수렴 영역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이 조건 미리 써가지고 이제 요 예제 풀어보죠. 예. 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더하기 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하면 되겠죠? 그 교집합이 라플라스 변환 수렴 영역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요 빨간 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거죠. 고스펙고. 또 파란 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거예요. 앞에서 봤던 거니까 다시 구하지 않고 결과만 사용을 할게요. 빨간 거와 파란 게 동시에 존재하려면 얘와 얘의 교집합이 있으면 되겠네. 얘와 얘의 교집합은 그냥 이거네요. 그쵸? 빨간 거는
빨간 거는 요 빨간 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파란 거는 여기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과 이것들의 교집합, 그냥 파란 거 되겠네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얘와 얘의 합이고, 수렴 영역은 얘와 얘의 교집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구하는 것, 요거를 빨간과 파란 걸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여기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파란 거나 빨간 거나 둘 다 지수 함수인 거죠. 파란 거는 그냥 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지수가 복소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지수함수, 서로 다른 지수함수 두 개를 더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을 아니까 교집합이 언제 존재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라플라스 변환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런 것들의 조합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지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니까 지수함수들의 조합은 이렇게 생긴 것들의 조합이고 걔는 유리함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유리함수의 조합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얘 하나 더 들고 하죠. 얘 하나 더 들고 합시다. 이번엔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게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1, 수렴 영역 전체 평면입니다.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거 수렴 영역은 S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예요. 이번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되고, 이번엔 수렴 영역이 S의 실수 부분이 2보다 큰 거예요. 그것들의 교집합은 이것인 거죠. 전체 평면과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큰 S의 집합과 실수 부분이 2보다 큰 S의 집합의 교집합은 실수 부분이 2보다 큰 S의 집합이겠죠. 그리고 그때 라플라스 변화는 이 세 개 그냥 파란 거와 빨간 거와 검은 거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또 유리함수를 얻었어요. 분모를 0되게 하는 S들은 마이너스 1과 2죠. 마이너스 1은 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고 2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조합, 라플라스 변환의 지수함수의 조합인 것은, 잘못 얘기했어요. 지수함수의 조합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결과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즉 유리함수가 되고, 분모 다항식을 0되게 하는 점들이 바로 지수함수의 지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의 조합의 라플라스 변화는 레이셔널 함수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다. 그리고 분모 다항식을 0되게 하는 것들이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제 지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자 다항식을 0되게 하는 것들의 의미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분모 다항식을 0되게 하는 S를 극점이라고 불러요. 분자 다항식을 0되게 하는 S를 0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여기서 일단 의미를, 분모 다항식을 0되게 하는 S는 지수들에 해당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 다항식을 0되게 하는 S, 즉 극점이 중근을 갖진 않는 경우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유리함수라고 하면 분모 다항식을 0되게 하는 S, 즉 극점이 중근을 갖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극점이 중근을 갖는다. 예컨대 분모에 S 더하기 1분의 제곱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S 더하기 1 하나만 있는 거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겠죠? 물론 앞에 뭐 상수 같은 거 달라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S에 대한 미분, 중근은 S에 대한 미분과 관련 지으면 돼요. S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해서 t 곱해지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들의 조합일 때는 극점이 중근이 아닌 유리함수가 나오고, 지수함수들의 조합인데 앞에 t나 t의 제곱 등등이 곱해지면 여전히 유리함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분모의 극점이 중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을 갖든 아니든 유리함수는, S형에게서 유리함수는 지수함수와 지수함수 앞에 t의 다항식이 곱해진 그런 함수들의 조합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수함수, 시간에서 지수함수, S형에게서는 유리함수, 그렇게 대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들고 푸리에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할지, 즉 S의 실수 부분이 무엇인지만 새로운 논점이에요. 다른 건 푸리에 변환에서와 같은 논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지만 다시 썼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빨간 박스 안에는 x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가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하는 시그마의 조건. 그리고 이 시그마는 S의 실수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게 하는 S의 영역은 S의 실수 부분, 즉 시그마에 관한 이야기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논점이 뭐라고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니까 당연히 시그마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 오메가는 푸리에 변환하고 나서 만든 주파수 그 오메가니까. 자, 그래서 XS가 존재하기 위한 S의 영역, 그리고 그건 시그마만의 함수로 표현되는 거, 얘를 region of converg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된 거 보면 사실 얘는 뭐죠? X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라플라스 변환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region of convergence를 정의하면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S의 영역이 아니라 라플라스 존재하기 위한,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존재를 보장하는 충분 조건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푸리에 변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분 조건이 마치 필요 충분 조건처럼 아주 타이트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푸리에 변환도 없고 라플라스 변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X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단 충분 조건을 보장하는 조건인데 그냥 그 라플라스 변환의 존재 조건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요 ROC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정의된 ROC 안에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의 존재를 보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ROC 안에 있으면, 잘못 얘기했습니다. S가 ROC 안에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썼어요. 이 뭡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XS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S의 영역인 거예요. 필요 충분, 이렇게 쓰면 XS가 존재하면 S는
반드시 XS에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충분 조건이에요. S가 ROC 안에 있으면 XS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분 조건이 마치 필요 충분 조건처럼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예. 어떻든 보시다시피 실수 부분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ROC는 기본적으로 ROC의 이제 성질을 우리가 8개를 얘기할 텐데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ROC는 수직선들의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점이 곡소평면에서 ROC 안에 있으면 그거랑 실수 부분이 같은 모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ROC 안에 있는 거예요. 이 J오메가 축과 평행인 이 수직선들은 실수 부분을 공유하는 점들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지수함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곱하면 에너지 신호가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XS의 수렴 영역은 수직선들의 집합, 그거를 J오메가 축과 평행인 스트립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직선들의 집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구했는데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수렴 영역인데 이것은 수렴 영역 바뀌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수직선들의 집합이니까 답부터 얘기하면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어. 아니 수직선들의 집합이라는 거에서 바로 그 얘기를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요 두 수직선 사이이면서 또 다른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성질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직선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지 왜 셋 중에 하나인지는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죠. 어쨌든 첫째 성질은 수직선들의 집합이다. 수직선은 여기서는 strips parallel to the Jomega axis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음은 이거는 사실은 굳이 써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라플라스 변환이 유리함수라면 유리함수 다항식 유리함수면 뭐라고요? 지수함수의 조합이었죠. 그렇죠? 지수함수의 조합. 그러면 수렴 영역이 극점을 당연히 포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극점이라는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은 이거고 마이너스 1은 이거고, 그러니까 그 수직선에 해당하는데 어떤 수직선 오른편 또는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각각의 지수함수의 라플라스 변의 수렴 영역이 존재하는 각각의 수직선의 위치가 바로 극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 수직선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당연히 극점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극점이 뭐라고요? 분모 영대기 하는 점이에요. 그럼 분모 영대기 하는 점이 그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꼭 굳이 레이셔널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레이셔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꼭 레이셔널 함수, 즉 지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더라도 라플라스 변환이 어떤 분모분의 분자꼴로 표현되는데 그게 꼭 다 항식이 아니더라도 분모를 영대기 하는 점은 수렴 영역 안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분모를 영대기 하는 점은 수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분모를 영대기 하는 점이 이 레이셔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그냥 극점이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굳이 프로퍼티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프로퍼티 넘버 2는 당연한 거예요. 분모 0되면 XS의 분모 0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핵심 프로퍼티 1이었습니다. 수직선들의 집합인 거예요. 프로퍼티 2는 분모 0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세 번째 프로퍼티는 이런 겁니다. 주어진 함수가 폭이 유한한 함수예요. 폭이 유한한 함수면 뭐 떠오르죠? 폭이 유한한 함수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함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풀이의 급수 구하고 주기 무한대로 보내서 원래 함수 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면적이 유한한 경우 항상 풀이의 변환이 존재했던 그런 사례죠. 면적이 유한하면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증가하는 거죠. 발산하는 거지. 또는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증가하는 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또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산하는지 0으로 수렴하는지는 방향에 따라서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면적이 이렇게 폭이 유한하고 안에 면적도 유한한 함수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폭은 똑같고 면적도 유한해요. 왜냐하면 면적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유한성을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폭이 유한하고 면적이 유한한 그런 함수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여전히 면적이 유한해요.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상관없다? 아무 시그마나 다 된다? 그러니까 전체 평면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그 얘기할 때 틀렸네.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전체 평면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아까 우리 이미 심지어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해봤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걸 내가 빼고 얘기를 했네요. 물론 이제 전체 평면도 그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는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세 가지 성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right side 신호라는 말이 정의가 됩니다. right side 신호는 별게 아니라 특정한 점 이후에만 값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그 특정한 점, 여기서 t1이라고 썼는데 t1은 그림에서처럼 음수가 되든 또는 양수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t1이든 t1 이후에만 값이 있고 그전엔 0인 함수가 right sided 신호예요. 이런 함수의 수렴 영역 안에 어떤 수직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수 부분이 시그마죠. 얘가 수렴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들도 다 수렴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 부분이 시그마 0인 그런 복소수가 다 수렴 영역 안에 있으면 내가 이거를 빨갛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실수 부분이 시그마
파란 겁니다. 얘도 수렴 영역 안에 있다. 어떤 수직선이 수렴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수직선들도 다 수렴 영역 안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이 수렴 영역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다면? 이 말은 맞아요. 왜 맞는지 볼게요. 자, exponential 시그마 1t와 빨갛게 표시했었죠. exponential 시그마, 시그마 0t와 exponential 시그마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exponential 시그마 0t예요. 시그마 1이 시그마 0보다 그림에서처럼 더 크면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1t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t가 0보다 큰 그런 영역에서는 파란 함수가 빨간 함수보다 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만 따지면 0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0t xt 한 개 유한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1t xt dt도 유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 씌운 게 더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접근하는 거면 더 작은 신호를 곱해서 접근한 거니까 유한한 거예요. t가 음수일 때는 커지죠. t가 음수일 때는 파란 게 빨간 것보다 크니까. 하지만 t가 음수일 때는 폭이 유한해요. 그래서 설령 키워도 유한성을 깨진 않아요. 그러니까 t가 음수일 때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1t를 곱한 게 접근값을 키울 수도 있으나 유한하다는 사실을 바꾸진 않아요. 어차피 right side 신호니까 어떤 시점 이후로 무한히 많이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의 면적이 중요한 거죠. t가 양수일 때는 파란 거는 빨간 거보다 작아서 면적을 줄여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시그마 제로인 수직선이 수렴 영역 안에 있으면 실수 부분이 시그마 제로보다 큰, 예컨대 시그마 1 같은 거 모든 수직선이 다 수렴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떠면 함수가 이런 모양이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right-sided. right-sided 신호의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ROC는 RHP이다. RHP가 뭘까요? right half plane.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right-sided 신호의 수렴 영역은 right half plane이다. 그러면 left-sided는 어떻게 될까? left-sided. 이런 거.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left-handed 신호예요. left-sided 신호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ROC는 left half plane.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그러면 이제 right sided도 아니고 left sided도 아니면 이 그림에서처럼 뭐 이런 신호가 되겠네. 이런 신호의 수렴 영역 구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을 해요.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점 오른편에 있는 점 신호와 그 점 왼편에 있는 신호로 분리를 해요. 그리고 x를 xr 더하기 xl로 써요. 즉 right side 신호와 left side 신호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xr의 수렴 영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r의 수렴 영역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xl의 수렴 영역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있으면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고 이 두 집합 사이의 교집합이 없으면 라플라스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 수 없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를 할 수 없는 신호도 있는 거예요. 자, 푸리에 변화를 할 수 없는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변화는 비슷한 거 하기 위해서 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수함수를 곱해서 푸리에 변환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right side 신호나 left side 신호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당초의 면적을 유한하게 할 수 없다면 라플라스 변환 못하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 못하는 함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되게 어떤 함수였죠? 모 곱하기 ut right side 신호였죠. 코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u-1 곱했나? left side 신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런 right side 신호들은 모두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형태의 수렴 영역을 갖는 그런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존재성에 관해선 푸리에 변환의 존재성은 걱정을 많이 했죠. 에너지 신호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존재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뜻 얘기했던 대로 수렴 영역은 물론 전체 평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 얘기하면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right side 신호일 때죠. 어떤 수직선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left side 신호겠죠.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나 일반적인 거 이런 거 이걸 뭐 two sided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죠. 다 됐어요. 나머지 두 개는 레이셔널 함수인 경우에 관한 이야기인데 레이셔널 함수면 뭐 분모다항식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레이셔널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모다항식을 영대기 하는 극점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막 이야기한 고성질만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푸리에 변환이 아니고 라플라스 변환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이런 right side 신호와 이런 left side 신호의 합으로 표시해요. right side 라플라스 변환 앞에서 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렴 영역은 기대했던 대로 RHP예요. 요거의 수렴 영역. 그 다음에 lef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돼 있고 수렴 영역은 또 기대했던 대로 LHP예요. 그리고 이 둘의 교집합은 얘와 얘의 교집합이 존재하려면 이 둘의 교집합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B가 음수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B가 양수일 때 교집합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 둘의 합이다. 그래서 정리한 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음수면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에너지 신호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명백해요. 잘못했나? 네, 맞죠. B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일 때가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0으로 커져가는 게 있어서 얘를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려고 빨리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곱하면 얘가 다시 커지겠죠. 또 얘를 걱정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빨리 0으로 가는 걸 곱하면 이번엔 얘가 더 커지겠죠.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도 이렇게 생긴 함수는 면적을 유한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 없는 거예요. B가 양수인 경우가 이건데 얘는 수렴 영역이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를 곱하는데 시그마가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그마가 b보다 커지면 너무 빨리 0으로 수렴하는 지수함수를 곱해가지고 의문수 쪽이 발산하게 되는 거고, 또 시그마가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 너무 빨리 증가하는 함수를 곱해서 오른쪽의 면적을 키우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곱할 때 이렇게 너무 빨리 발산하거나 너무 빨리 수렴하거나 하는 걸 곱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가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결국 핵심은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면적을 유한하게 할 것인가. 얘는 이미 면적이 유한하니까 아무 지수함수 안 곱해도 되고 풀이의 변환이 있는 경우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이야기 다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일 테죠.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풀이의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 신호가 될 것인지가 라플라스 변환의 핵심 논점입니다. 마치겠습니다.